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용락입니다. 이 정권은 예민하고 무슨 새로운 정책일수록 무슨 꿍꿍이 속인지 국민들 생각과 180도 다르게 항상 내놓습니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공무원을 정원한답니다. 문제는 잘못되면 국민들이 모든 걸 부담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내년에 공무원 수 늘리는 것도 1965년도 이후 좀 못하면 당군 이래 최대로 많은 숫자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무슨 음모가 있는지 정치평론가 정군기 박사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군기 박사님 모시기 전에요, 먼저 오늘부터 홍용락 TV는 앞으로 문재인 정권한테서 예상되는 문재인 정권의 우파 유튜브 탄압 정책에 시청자 시청권 확보를 위해 가감히 맞서는 캠페인을 어느 유튜브보다 먼저 전개한다는 것을 미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우파 유튜브 보호를 위해서 보수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 박사님 참 어려운데 보수 이론의 어떤 그 전문가로서 이렇게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별말씀입니다. 예. 아까 앞에서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정권 들어가지고 공무원 수를 엄청나게 17만 명 늘린다고 공약을 했나요? 그런데 무려 지금 국가직만 올해는 내년에 참 19,000명 늘린다는데 이것도 소방직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직 같은 건 아직 발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뭐 예. 좌파에 가까운 그런 정부 예. 정책 쓰고 있죠. 예. 공공을 중시하고 예. 복지를 중시하고 그렇죠. 뭐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 이 공무원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정부 자체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또 정부로서 좋은 겁니다. 예. 우선 그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 요즘 뭐 고용난 심한데 정부에서 채용을 이렇게 앞장서 주니까 예. 수많은 학부형들 예. 또 우리 젊은 취업하는 분들 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하나죠. 그래서 그렇죠. 이 공무원 많이 늘려가지고 잘못된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 예. 뭐 스페인, 예. 남유럽도 그렇고요. 예. 남미 같은 데는 거의 뭐 나라가 거덜날 정도로 돼 있는데 예, 그들 났죠 지금. 뭐 알고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느리는 거 정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적으로 단순히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국민들한테 포퓰리즘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뭐 더 다른 음모도 또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뭐 우려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보니까 17만 명 늘리게 되면은 이분들 연금까지 포함하면은 17만 명에 해당되는 그 임금 다 포함하면은 500조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500조는 우리 1년 예산인데요. 이렇게 늘리는 게 결국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늘리는 게 지금 공무원들도 뭐 다 바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국민들 보면은 좀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홍위병으로 좀 활용하지 않겠느냐, 자기 정권 지지층으로 활용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위병까지는 뭐 아니라고 보고 예. 정권 지지층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예, 170만 명 정도입니다. 군인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렇네요. 예. 뭐 우리 인구 대비하면 뭐 엄청난 숫자인데 예. 이 170만 명이 그 기간이 예. 요 몇 년 사이라는 거죠. 요 몇 년 사이에 한 10만 명 가까이 늘어갔고 예.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예. 문재인 정부는 재임 중에 18만 명 정도를 늘리겠다. 18만 명. 예. 그래서 뭐 공무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인구가 3억 5천 정도 되는데 80만 명 정도 되고 예. 또 일본은 1억 한 천 뭐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구가 그렇게 되는데 공무원이 한 30만. 물론 우리하고 정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예.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워낙 그렇죠. 그 지방자치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너무 많은 숫자고요. 예. 우리 공무원들 평균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월급은 모르고 제가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기 1인당 30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7억 5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총합을 하면 그런데 예. 우리가 1급부터 9급 말단 공무원까지 다 예. 통계 군인들하고 다 교사들하고 해서 해보면 한 예. 5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월급이요. 월급. 예. 여기 진짜 많네요. 시간의 수당 뭐 제대로 다 안 들어간 건데 한 550만 원 되니까 연봉이 공무원 평균 연봉이 한 6,200~30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봉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예.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공무원 가족들은 뭐 헛소리 안 해. 뭐 이런 그 저한테 공격하실 분도 있겠지만 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제가 받은 높은데.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보면 예. 지난 그 수년 동안 계속 봉급을 올려왔고요. 예.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예. 이전에는 공무원들 월급이 작았습니다. 그렇죠. 작았습니다. 그래서 박봉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기업이 한 10분의 7 정도 됐는데 예. 이걸 과감하게 올려준 사람이 DJ 대통령입니다. 뭐 좋았어요. 그래서 10분의 9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0분의 9를 넘어서 거의 뭐 저는 비슷하거나 평균 연봉이 그 6천 뭐 2, 300이 될 정도면 중소기업보다는 괜찮고 뭐 자영업자들보다 괜찮은 아주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공공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자기들의 그 어떤 그 권리라든가 영역을 침범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중요한 문재인 그 대통령 정부의 지지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우리 전체 인구 비율을 보면 25% 이상 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가. 근데 이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 물론 자영업자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 평균적으로. 뭐, 그렇죠. 평균적으로 훨씬 뭐 일반적으로 요즘 공무원들 잘 지냅니다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우리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얘기하니까 17만 명 정원하면은 500조에 가까웠습니다. 저 전체적으로 그분한테 인건비가 30년 기준으로 할 경우.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분들 꼭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정원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좀 경제적인 부분도 따져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따지면은 뭐 전혀 플러스될 건 없습니다. 우리 보수 정권이 그 생각하는 작은 정부, 뭐 그다음에 규제 완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그런 그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는 뭐 정반대에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복지를 늘려야 되고 공무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 효율성으로 보면은 플러스될 점은 없고요. 아까 앵커님이 임금비만 말씀하셨는데 그럼 공무원들이면 임금비만 있냐 이거죠. 이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받게 되는 게 공무원 연금입니다. 군인 연금입니다. 이거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럼요. 이거 누가 부담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 부담하게 돼서 공무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국민들의 허리띠는 점점 더 졸라매야 되고 그래서 자기 아들 뭐 우리 시청자님들 뭐 아들 딸들 공무원 뭐 집에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도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모순을 안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은 가급적 안 늘려야 되는데 계속 늘리고 있고 몇 년 동안 한 10만 명 가까이 늘어났고요. 임금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계속 뭐 죽을 쓰고 있죠. 기업들 뭐 힘들고 뭐 또 그 소득주도 성장 그것 때문에. 근데 공무원 쪽은요 지난 5년 동안 평균 3%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2020년 내년이죠. 내년에 2.8%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가장 높게 오른 수치 아닙니까? 지금 경제 성장 1%대로 떨어졌는데 2.8% 올리면 정말 공무원 사회는 뭐 안전한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하여튼 좋은 환경이 있는데 제가 대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이 지금 10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전에 350만 원,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라갔죠. 뭐 이러다 보니까 대학이 지금 청소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제가 이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공기업에 다니는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 공기업 7할은 그냥 있는 사람이고 2할은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 1할은 정말 안 나오고 온갖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자르지도 못하고 성과를 준다. 이렇게 댓글을 다른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 이거 뭐 자체적으로도 이게 효용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포퓰리즘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17만 명 정원 약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 성장 1%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2.8% 임금을 높여준답니다.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됨으로써 공무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사회적인 파장도 이걸로 인해서 좀 뭐 만만치 않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공무원 사회에 그런 얘기를 조금 약간 과장되게 어떤 분이 포진을 하신 것 같은데, 공공 부분을 자꾸 강화하게 되면, 공무원을 늘리게 되면 사회의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우선 대학에서 자꾸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벤처 하려는 친구들도 없어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대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소방관 뭐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학교 뭐 안 다녀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지금 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요즘 소방관, 뭐 경찰관이 워낙 인기입니다. 이전하고는 뭐 다를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공무원 전문의들이 몰려가고 진취적인 쪽으로는 뭐 진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게 저는 가장 큰 그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모든 젊은이들이 소방관만 하겠다, 경찰관만 하겠다, 해경 가겠다. 이게 정말 문제 있는 사회라고 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출산율은 전혀 떨어지는데 젊은 사람들 공무원을 뽑아들이면은 결국 국가에서 다른 그 성장 동력에는 어떤 종사가 안 되고 전부 다 공무원만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참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또 나머지 뭐 영향력이 있는 게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그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그 지금 우리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교수님이나 저나 고령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가다 그게 고민인데,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이 퇴직 이후에 굉장히 안전망이 돼 있다는 거죠. 거의 국민연금의 2배 가까운 공무원연금, 그렇죠.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등으로 해서 안전망도 갖춰져 있는데, 이 안전망을 뒷받침하는 게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앞으로 그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당장 내년에 공무원 연금이 4조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 정부나 또는 공공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이탈리아나 이탈리아는 그래도 뭐 큰 나라니까 버티고 있는데 그리스, 뭐 스페인처럼 아주 그 힘든 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국민 여러분 요즘 뭐 조국이나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만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이 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발전과 이 나라의 어떤 그 유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 사실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 또 그 다음에 정권 담당하신 분들도 이걸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럴 부분입니다. 오늘 정국희 박사님을 통해서 날카롭고 심층적으로 당군 이래 뭐 최대 공무원을 늘린다는 이 정권의 속망을 파헤쳐 봤습니다만, 여전히 칼자루 진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지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자기네 로드맵대로 움직이는 정권인 것 같아서 뭐 저희는 뭐 이 정권이 어떻게 어디로 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이 정권의 이런 공무원 정원이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우리 정국희 박사님은 표현이 원체점잖은 분이시라서 안 했지만 국가부대 사태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지금 곁들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정권이 가깝게는 젊은 공무원들 노력해서 정권 유지하는 호위무사로 써먹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같이 곁들입니다. 자, 마치면서요,
우리 홍영학 TV는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홍영학 TV가 오늘부터 진행하는 이 정권이 예상되는 정권 우파 유튜브 정권 탄압에 대해서 앞으로 캠페인을 계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